강아지 레진 치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볼게요. 강아지들이 어금니가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는데요. 어떻게 깨졌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레진 치료 저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평가들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레진을 해봤자 어차피 떨어지니까 발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크라운으로 이어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실패 케이스랑 성공 케이스 보여드릴 테니까 치료를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를 보면 다른 데서 몇 년 전에 레진 치료를 받았다는 아이인데요.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제가 보고 여기 레진 치료한 곳이 맞나? 치석이 왜 이렇게 많이 꼈지? 싶었던 치아고, 레진 상태를 지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분한테 마취를 해보고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실제로 보니까 요 안쪽 면에, 그러니까 입 천장 쪽에 레진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요렇게 레진을 붙이면 사실은 교합에 많은 방해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서 치아의 상태를 보기로 했고, 스케일링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레진이 상태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레진은 원래 씌울 때 이빨이랑 레진이랑 경계가 없이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보면 턱이 되게 심하게 있었고, 이 흡사 머리에 모자를 씌워 놓은 것 마냥 아니면은 슈퍼마리오의 버섯 마냥 두툼하게 레진이 덮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레진이 쉽게 떨어진다는 거를 좀 의식을 하셔서 이렇게 레진을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레진을 하게 되면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유지된다고 해도 지금 레진 표면 처리도 잘 안 돼서 치석이 이렇게 빨리 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면 사실 레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레진 치료를 하시거나 레진 치료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한테 이 상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호자분이 다시 레진 치료하는 거는 조금 꺼려 하셔서, 그럼 지금 붙어 있는 레진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대편의 정상적인 이빨과 지금 현재 레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치료를 받은 치아는 이 108번 치아고, 원래 치아의 모양은 208번 치아처럼 생겨야 됩니다. 너무 두껍게 레진이 지금 안쪽으로 치료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좀 정상 치아에 가깝게 좀 깎아내고 다시 연마를 해서 치료를 종료하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레진이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안쪽 면을 보면 이렇게 치아가 좀 생각하게 움푹 파여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좀 깎아내서 자연스러운 교합을 좀 이룰 수 있게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요러고 몇 개월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시 또 치석이 빨리 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치료를 보호자분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레진 마무리가 좀 좋게 되진 않았다, 요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성공한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친구도 어금니가 깨진 것 때문에 연락을 주셨는데, 마취하기 전 상태에서는 사실 얼마나 깨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서 보호자분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스케일링이 들어갔습니다. 스케일링 하고 보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좀 판상골절, 넓게 나무가 뜯어지듯이 골절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치아 표면도 좀 거칠거칠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이 정리를 하고 레진을 이렇게 오른쪽의 사진처럼 경계도 없고 치아 색깔도 비슷하고 표면도 매끄럽게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이 친구는 이쪽 말고 반대쪽 어금니도 깨져 있었고요. 요게 이제 반대쪽 어금니인데 여기도 골절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석이 많이 껴 있어서 보호자분한테 일단은 신경 손상이 안 돼 있으면 신경치료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잇몸에 염증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뿌리 쪽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케일링을 해봤는데, 다행히 치아 끝만 좀 깨져 있었고 치아 전체적으로 약간의 부식 소견이 조금 보였던 환자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이 정리해서 매끈하고 별로 티가 안 나게 레진 치료로 잘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파절 케이스를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레진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치아를 발치하거나 크라운 치료를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진이 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레진을 해봤자 잘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수의사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많이 해보면 생각보다 잘 유지됩니다. 레진 치료는 환자에 의한 실패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많은 경우는 술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진 치료를 활발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도 레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추적 관리를 해보면 유지가 몇 년씩 잘 됩니다. 사람의 경우를 보면 2, 30년씩 치과를 해오신 선생님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10년 이상씩 유지되는 케이스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치아를 보존하는데 레진이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치아 겉면이 주로 깨져 있고 뿌리 깊은 곳까지 깨지지 않고 신경이 드러나지 않은 치아는 레진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유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치아를 빼도 된다고 알고 계시기도 하고 발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발치를 하고 오신 분들 중에 후회를 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발치에 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오해를 받고 있는 레진 치료가 좀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